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어렸을 적 이혼하셨고 아들 둘을 엄마가 혼자 일하시며 키우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고로 2년 전에 떠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와 둘이 살다가 취업을 하여 평일에는 지방에 있고 주말마다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 주말밖에 만날 수가 없는데 저랑 둘이 데이트하는 곳에도 어머니가 질투를 느끼시며 밥을 따로 먹어도 삐지십니다. 가끔은 셋이서 데이트합니다. 영화 볼 때는 무조건 3개를 예매해서 같이 보고 그럴 때면 남친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만 드십니다. 저도 잘 먹지만 매번 같은 메뉴를 먹으니 질립니다. 남친 옷 쇼핑을 가도 제가 이쁘다고 해도 무조건 남친 엄마의 마음에 들어야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중재 못해주는 남친이 밉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엄마 주장대로만 살아왔던 남친은 엄마의 고집을 꺾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나가면 무조건 돈 든다고 여행도 2박 3일은 길고 1박 2일 가라고 하십니다. 여행 가면 토라지시는 건 당연지사고 나중에 술 드시고 뭐라고 하십니다. 서운하다고. 돈 때문에 힘드셨던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노후 얘기를 지금부터 하시며 무조건 아끼라고만 하시니 데이트할 때도 불편합니다. 남친 월급이 얼마냐, 보너스 얼마냐, 적금 얼마 하냐, 자기 돈이 아닌 남친 돈에 대해 간섭 있으시고 무조건 30만원씩 매달 달라고 하십니다. 적금 통장 보여달라 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선물을 드려도 얼마냐고 물어보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한 것도 얼마냐고 묻습니다. 남친이 저한테는 평일에 연락하면서 엄마한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제 앞에서 오빠를 혼냈습니다. 저만 좋아한다고. 남친 엄마는 집에만 계시고 무료하게 생활하십니다. 주말에 오는 남친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남친도 전화해서 할 말도 딱히 없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남친은 결혼해서는 엄마를 모시고 살 거랍니다. 돈, 남친에 대한 집착, 자기 주장이 강하고 물론 저의 단점도 많지만 지극히 제 입장에서는 남친 엄마가 너무 부담되고 불편합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남편이 하도 결혼하자고 해서 했고 하도 애 낳자고 노래를 불러서 애를 낳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싫어하는 편이었고 임신이 끔찍했고 출산은 더 끔찍했으며 아이한테 얽매여 엄마로서의 삶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신 없었죠. 그래도 내 자식은 있어야지. 내 분신은 한 명 정도 낳고 죽어는 봐야 삶이지.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임신 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었던 임신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고 지금의 제 모습은 44kg의 날씬한 몸을 자랑했던 저는 10kg가 불었고 애 키우는 동안 손목이며 허리며 무릎 염증은 달고 다니며 아예 운동조차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치료를 병행하며 그렇게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힘겹고 우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속상해서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던데 남편이란 짝자는 애 낳고 나선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나를 끔찍히 위해주고 사랑해주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싸우면 제 성질에 못 이겨 욕을 합니다. 처음에는 씨땡년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툭하면 욕을 합니다. 제가 자기 기분을 거슬리면요. 싸우는 이유는 뻔합니다. 애 낳고 자꾸 밖으로만 돌아서요. 집에서 소소하게 반주로 스트레스 풀던 사람인데 자꾸 사람들과 술 약속을 잡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으니 남편만 기다리는데 본인은 일과 인맥을 핑계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는 겁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이 심하여 관리실에다 얘기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날 시키냐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애 낳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고 욕이나 들으려고 애를 낳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어떤 남자한테도 그런 욕 들으면서 연애한 적 없고 지금 제가 애가 없거나 연애 중 저한테 저런 취급을 했다면 바로 헤어졌을 거예요. 애가 뭔지, 가진 고생하며 애를 낳고 사는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애 낳기 전과 180도가 다른 이 남자, 정말 용서하기 싫고 괘씸하고 두고두고 한이 되네요. 이모 가게에서 가끔 일손 돕는 여자예요. 사실 저나 이모나 아기들을 많이 좋아하고 예뻐해서 아기들이 오면 뭐라도 하나 주려고 하고 이모는 휴대폰 줄까지 떼서 주실 정도로 아기들은 다 천사고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보물 같은 존재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손님 중에 아기들이 오는 경우는 드물기도 해서 아기 손님이 오면 아기 먹일 만한 걸 꼭 주시곤 하세요. 저번에 여자 2분과 어린이집 옷 입은 아기 2명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귀엽고 천사 같더라고요. 근데 가게가 막창집이라 사실 아기들 먹을 만한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일부러 계란찜이랑 저 먹으려고 해놓은 곤드레밥을 가져가서 서비스로 줬는데 아기들이 계란찜 좋다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한 어머님은 우와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다른 한 분께서는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기분이 영 아니네, 무슨 그지 적선 하나,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예뻐서 드리는 거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좋아하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라와서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하셔서 저도 마음이 좀 풀렸고요. 다들 서비스 드리면 좋아하셨지 불쾌하다는 손님은 안 계셔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그 손님이 가시고 한 2-3주 뒤 다시 그 2분이서 방문하셨더라고요. 친구 2분이서 아기 데리고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케이스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바빠서 많은 손님 중에 아기 데려온 테이블은 그 한 테이블 뿐이었고 저도 서빙하느라 바빠서 아기들 서비스 메뉴를 챙길 정신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님들 메뉴 다 챙겨드리고 앉아서 얼음 하나 먹고 있는데 그 테이블에 저번에 기분 나쁘다고 한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 눈도 안 마주치시고 오늘은 아기 먹을 만한 거 안 줘요? 저번엔 줬잖아요. 오늘은 뭐 없어요? 김이라도. 저번에 거지 적선하냐고 화내셔놓고 그냥 계란찜 하나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저도 기분이 좀 그래서 저번엔 거지 적선하는 것 같다고 기분 나빠하셔서 일부러 안 챙겨드렸어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동네 장사 못한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착한 어머니께서는 막 말리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창피하신지 계속 중얼중얼. 저 그때 생색낸 적 없고 말없이 드릴 걸 저도 똑같이 유치해져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나 기분이 안 좋은데 아기들이랑 착한 어머니 생각해서 뭐 드리고 싶어도 이미 저분 기분이 엉망이니 또 거지적선 얘기 나올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계산을 또 착한 어머니께서 하시는데 저 친구가 원래 좀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음료 2병 빼드리고 저도 죄송하다고 보냈어요. 이모는 잘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항상 가는 조용한 동네 카페가 있어요. 작은 카페지만 커피도 맛있고 주인분도 친절하셔서 자주 갑니다. 조용하던 그 카페에 며칠 전부터 한 어머니랑 아기가 같은 시간에 오십니다. 손님이 그분과 저밖에 없어서인지 아기가 저한테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첫날 저한테 가까이 와서 절 만지기도 하고 제 물건을 만지기도 해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저를 보고도 아기가 제 쪽에 있는 걸 보시고도 핸드폰만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온 카페를 걸어다니는데 시끄럽고 신경 쓰이게 뛰어다니진 않습니다. 그저 걸어다닙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기인 것 같습니다. 하필 뾱뾱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진짜 몇십 분 동안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긴 해도 사람들 웃음소리, 수다 소리에 기분 나쁘거나 짜증난 적 없습니다. 공부하는 독서실이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가 오늘 터졌는데요. 화장실 간 사이에 아기가 제 공책을 가지고 있었고 샤프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야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제 자리에서 저랑 마주쳤을 때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참다 제가 조심스럽게 뾱뾱이 신발 소리가 너무 크고 이곳저곳 걸어다녀서 신경 쓰인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신발을 벗기시던가 아기를 앉히던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니 당신이 아기 안 낳아봐서 모르나 본데 아기를 어떻게 가만히 앉혀놔요. 신발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목소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아기가 제 몸 만지고 제 물건 만지고 하실 동안 뭐 하셨냐고, 기분 나쁘다고. 근데 여기가 독서실이냐고, 아기를 어떻게 가만히 앉히냐고 무한 반복입니다. 주인분이 아기 잘 잡고 있어 달라고 말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걸어다니더니 제 옆으로 또 오는 겁니다. 이번엔 데려가려나 생각했는데 바로 옆으로 와서 아기 안고 데려가면서 여긴 안 돼, 나쁜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야. 19살인 저보다 더 유치하더라고요. 제 엄마 뻘이랑 싸우는 느낌에 참았는데 괜히 참았나 싶습니다. 이 카페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거 보면 일상 중 한 파트인 것 같은데 제가 그만 가야 할까요? 피규어 같은 거 광적이진 않은데 조금 희귀한 거랑 인테리어 소품 정도 모으는 취미가 있고 저는 스타벅스 컵이나 텀블러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점심때여서 궁상 언니랑 다른 언니 한 명 왔는데 다른 언니는 신랑이 애들 봐주고 궁상 언니 아이만 왔어요. 근데 갑자기 쿵 소리 나서 직감적으로 느꼈죠. 큰일 났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궁상 언니는 지 자식이니 애 안 다쳤냐고 살피고 애도 멍하다가 엄마가 그러니 그제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진정하려고 노력했고 내버려두고 나가서 아이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배트맨 피규어 만지고 싶어서 진열장을 밟고 올라가다가 무너진 거더라고요. 만지고 싶으면 말을 해야지 왜 마음대로 그러냐고 조금 다그치니까 궁상 언니가 일단 서로 놀랐으니 진정하고 연락 달라더니 미안하다고 쌩까네요. 쓰러진 거 사진 다 찍고 애 두고 혼자 막 치울 수가 없어서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신랑도 화가 많이 났고 같이 치우고 나서 깨진 거 부러진 거 따로 모아두고 구하지도 못할 것도 껴있어서 신랑이 진짜 속상해하고 말 나올까봐 최대한 구매했던 카드 내역, 통장 내역, 영수증, 온라인 금액 등 해서 엑셀로 정리했고 너무 늦어져서 어제 연락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죽어도 연락 없길래 신랑 퇴근하고 찾아갔거든요. 가니까 궁상 언니 남편이 문 열어줬고 들어가니 멋쩍게 서있는 그 언니 보고 진짜 다시 한번 치고 싶더라고요. 꽁꽁 숨기다가 저희가 올 것 같았는지 대충 막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결론은 네가 알바를 하던 뭘 해서 줘라. 그런데 갑자기 반전. 애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 증거 있냐고 그래서 아이한테 다시 물어보려고 하니 나가라고. 증거 있냐고 내쫓아서 신랑도 여자니까 어떻게는 못하고 일단 그냥 나왔는데 너무 괘씸해서 분이 안 풀리네요.